자, 그러면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함수 극한. 너희가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 뭐였는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가 미분이랑 적분을 하기 전에 극한, 너희가 리미트라는 값을 배웠었는데, 리미트,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죠. 이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얘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느냐가 극한은 되게 중요했었어. 그래서 극한은, 사실 극한을 볼 때 너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리미트가 있으면 이 밑에 적혀져 있는 게 x인지 t인지 a인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는 이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수 혹은 미지수. 이름 뭐 변수? 변수가 x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a를 의미하는 건지 t가 되는지 그걸 먼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변수라는 x라는 값이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가 뭐 무한으로 가까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물론 무한도 있고 양의 무한도 있고 음의 무한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이 변수가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 무한으로 가까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의미를 너희가 판단하는 것을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돼. 그래서 리미트를 극한을 보실 때는 이런 기호를 너희가 볼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미트 밑에 적혀져 있는 이 변수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옆에 우리는 보통 뭘 적냐면 함수를 적죠. 그죠? 자, 그래서 함수식을 적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fx라고 적혀 있을 때 나는 변수를 x로 잡았으니까 이 변수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 그 변수가 a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fx라는 것, 즉 얘는 fx는 y를 의미하겠지? 그지? 그럼 이 fx라는 함수 y의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나타내는 거, 이것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y가 최종적으로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이 가까이 가는 것의 정도를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극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했었던 그런 함수 값이나 그런 거랑 떠나서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x를 무한으로 보내더라도 함수 적는 거는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x가 양의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커질 때를 의미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계속 커질 때 이 f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하는 것이 계속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혹은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등등을 이제 너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의 값으로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 값을 쓰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리미트 x를 뭐 음의 무한, 얘를 음의 무한이라고 하죠. 자, 음의 무한이라고 한다면 얘는 x축, y축이 있을 때 얘는 x가 이렇게 왼쪽으로 끝없이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때 함수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그런 상태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라고 박스 친 거에서는 이 네모라는 값이 정말 하나의 값이라는 숫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있을 거고, 혹은 얘가 계속 감소하는 상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네들을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증가하다가 혹은 뭐 감소하다가, 아니면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 또는 뭐 감소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상태가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다 하나로 포함해서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로 하나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렴하는 상태, 발산하는 상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변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가는지 양의 무한으로 가는지 음의 무한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 너희가 보는 거를 배웠던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얘는 그래프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프 상태에서 너희가 완전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자, 왼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게 있는가 봤을 때 얘는 지금 변수가 x고요. 그게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 자, 임의로 너희가 x는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x는 a의 우극한 혹은 x는 a의 좌극한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x의 큰 값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 A가 있을 때 오른쪽 방향에서 오는 것을 우극한, 그 다음에 A의 왼쪽 방향에서 오는 것을 이제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x는 a다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a라는 값으로 양쪽으로 가까이 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양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 때 너희는 주어져 있는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는 거니까 fx가 왼쪽으로 가까이 올 때랑 오른쪽으로 가까이 올 때 얘도 fx는 알파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걔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좌극한에서의 값이랑 우극한에서의 값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알파라고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이 하나의 값으로 존재할 때 이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냥 간단히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혹은 다른 말로 극한값 혹은 수렴값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이건 이제 너희가 이제 많이 배웠던 건데,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리미트 fx가 알파로 가까이 간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엔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는 상태를 이제는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하나 볼 건데,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좌극이랑 우극을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x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x가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를 보려고 해. 자, x가 우극한에서 가까이 왔을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얘가 알파로 가까이 간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방향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a의 우극한일 때 fx는 자, x는 a의 우극한, a의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올 때 fx가 이렇게 오지. 그러면은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큰 값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제 fx는 알파의 우극한 방향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알파, y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위에서 아래, 큰 값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게 우극한 방향인 거죠. 그죠? 얘도 y값.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왼쪽에서도 볼게. 왼쪽. x는 a의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온다는 건 x는 a의 좌극한을 의미하죠. 자, a의 좌극한을 의미할 때 fx는 함수가 이렇게 오니까 결국에 알파의 작은 값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온다. 즉 fx는 알파의 좌극한 방향에서 같이 온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단순하게 그냥 극한을 양쪽으로 보는 것도 어떤 값을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아주 단순한 거고, 중요한 것은 x에 따라서 y가 오는 방향, x에 따라서 y가 오는 방향을 좌우로 나눠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x의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봤을 때 y도 우극한, 좌극한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화살표라는 기호는, 이 화살표라는 기호는 그냥 단순하게 가까이 가는 의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는 것들은 얘는 같은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써있네. 딱 좋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예시로 한번 볼게요. x는 a다라고 하는 것은 x는 a가 정확하게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x는 a의 화살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가까이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같은 거랑 가까이 가는 거랑 같은 개념, 다른 개념이라서 기호를 다르게 쓰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2번처럼 함수가 상수함수로 주어지면 나는 리미트 x는 a라는 이 함수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극한에서나 좌극한에서나 y의 값이 변하지 않고 c라는 값으로 일정하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x가 a의 우극한 방향으로 왔을 때 그때
fx는 그냥 c가 된다라는 등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지. 그치? fx는 오른쪽으로 가까이 오더라도 마찬가지 x는 a의 좌극한 방향으로 오더라도 fx라는 값은 그냥 c로 일정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표현처럼 얘를 c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얘의 의미는 x는 a로 갔을 때 fx가 c가 된다라는 것은 이때는 얘가 리미트라는 개념이 결국 사용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c라는 값이랑 그냥 일치하는 거죠.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등호는 완전히 얘는 상수함수일 때는 얘는 완전히 같다의 의미인 거고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얘 극한 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면 얘는 이 등호는 같다가 아니라 가까이 간다라는 거의 의미지. 사실상 이게 가까이 가는 거의 의미가 리미트라는 말로 모든 걸 하는 거지만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일 때는 원래는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얘는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선생님이 자꾸 깊게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합성함수 극한에서 너희가 헷갈리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극한에서. 자,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값으로 뭐 계속 가까이 가는 걸 의미하는 거는 뭐 이미 너희가 사실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다르게 1단원 배운 게 2단원하고 3단원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잖아. 그치? 뭐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니까 리미트라는 것 자체가 너희가 되게 생소하진 않을 거야. 배웠었지만 오래전에 배웠어도 막 기억이 안 나는 정도거나 개념이 아예 안 잡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그래프를 활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하게 우리 이렇게 x는 특정 숫자로 가까이 갈 때 특정 숫자로 가까이 갈 때는 너희가 함수가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라는 것도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이게 특정 숫자로 가까이 갈 때 단 얘가 어떤 조건이 붙냐면 지금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는요. 너희가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좀 다르겠지만 수투에서는 어떤 함수만 배우냐면 거의 대부분은 다항함수를 배워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배우는데 다항함수라는 건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차수가 있는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해. 이렇게 차수가 있는 함수들을 다항함수. 그런 다항함수들은 늘상 리미트 x는 a라는 값으로 특정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갔을 때 fx는 fa랑 같아질 수밖에 없죠. 얘는 극한이. 지금 요거는 특정 값으로 가까워졌을 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는 애들은 다 뭐가 되냐면 연속이죠. 얘들 연속이 뭔지 기억나니? 단순하게 연속은 그래프가 안 끊기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프가 안 끊기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그래프처럼 얘가 그래프가 안 끊기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특정 임의의 값으로 가까이 갔을 때 당연히 y의 값은 그것의 함수의 값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임의의 다항함수들은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혹은 상수함수 이런 애들은 다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연속인 함수들은 늘상 특정 숫자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이 여기 있는 함수값이랑 항상 같아졌었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연속인 함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 이런 것도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끊어지지 않고 가죠. 왜냐하면 한쪽 그 정의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인 연속함수. 이 연속함수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연속함수들은 그 함수의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이 함수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연속함수들은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늘상 똑같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과 같은 문제들을 너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솔직히 밑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필요 하나도 없고 지금 옆에 있는 애가 1번 보시면 얘가 2차 함수지, 다항함수. 얘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x에다 2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은 5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도 상수함수 얘도 연속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까지. 근데 x는 2일 때 얘는 어차피 3이라는 값으로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거의 등호는 가까이 가는 거고 두 번째 거 등호도 원래 가까이 가는 거지만 얘는 일치하는 개념인 거죠. 상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도 보시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너희가 야, 얘들아, 이게 x는 2로 가까이 간다라고 나온다라는 건 절대로 x는 2가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죠? x는 2가 되지 않죠? 얘는 등호랑 다른 거니까. 2에 가까이는 가지만 절대 2가 될 수 없는 게 화살표야. 그러니까 그냥 얘는 약분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가 돼서 x는 2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4라는 함수값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정도.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구할 때 굳이 그래프로 구하라고 하는 거 너희 이거 완전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냥 연속인 함수들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으니까 쓱 대입하고 끝내는 거 정도로 이제는 빠르게 가시고요. 그리고 뭐 발산도 아시죠? 자, 발산이라는 말은 함수에서 자, 발산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수렴이라는 값이랑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이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값이 없고 그냥 상태로 말할 수 있는 거. 계속 커진다, 작아진다, 아니면 커졌다, 작아진다,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발산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발산이라는 것은 상태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이거는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태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발산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발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너희가 알다시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발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수렴하지 않는 것은 죄다 발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이 얘는 극한을 물어보는데 왼쪽에 있는 거 볼게요. fx가 이제 a로 간대. a로 가까이. 그럼 a로 가까이 가면 a의 우극한을 봤을 때 우극한 같은 경우는 y값이 계속 커지니까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죠. 그죠? 자,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고 그 다음에 a의 좌극한 보니까 얘도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지. 자, 그러면은 이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발산하는 방향이 똑같다. 발산하는 방향이 똑같다 그러면 fx의 극한은 그냥 양의 무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이거는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무한으로 발산하는 경우는 그냥 리미트 x는 a fx가 그냥 양의 무한대 이렇게 기호로 써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x의 우극한이랑 x의 좌극한을 봤을 때 얘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죠. 얘도 왼쪽에서 좌극한 방향도 봤을 때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죠. 자, 음의 무한으로 발산할 때 음의 무한, 좌우가 이렇게 방향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요거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가 0이라고 칠게.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리함수. 자, 그래서 얘가 fx라고 보면 리미트 x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자, 이것의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하면 0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양의 무한으로 가까이 가고 0의 좌극한 같은 경우는 음의 무한으로 가까이 가. 그러면은 이거랑 방향이 다르지만 어쨌든 얘는 계속 그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는,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발산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게 없어. 특별하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가장 큰 집합인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얘는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한글로 발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발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가장 큰 집합 안에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 얘가 바로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고요. 그죠? 함수가. 그 다음에 이것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발산도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실 첫 번째 거도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얘도 그냥 발산 중에 하나니까. 단, 답을 쓸 때에는 발산이라는 집합 안에서 특정하게 양의 무한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답을 써주는 게 좋으니까 양의 무한, 음의 무한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써주는 것 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발산은 이런 식으로 너희가 방향에 따라서 발산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 봤던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라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 떠오르면 돼. 이런 것들의 그래프 너희가 헷갈리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y는 x제곱분의 1 자, x제곱분의 1 이러한 그래프는 x에다가 내가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어차피 함수의 값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원래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있죠. y는 x분의 1.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아래쪽이 제곱이 되면서부터 다 오른쪽이랑 똑같은 값이 나타나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쪽 부분이. 자, 그래서 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치? 얘는 딱 x가 0일 때. 자, 그럴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 그래프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x는 2일 때 얘가 x축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y축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는 그래프가 그냥 이런 형태다라는 거를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자체는 솔직히 막 되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너희가 상태만 봐도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3번에 1번처럼 나와 있는 것을 그래프로 따져본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너희가 그리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는 너희가 극한을 2번째, 3번째 이상 배우면 이거 굳이 그래프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x는 2로 가까이 가는 상태로만 생각하면 돼. 2로 가까이 가는 상태. 자, 얘가 x를 2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2라는 값으로 가까이 올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와볼게. 그럼 오른쪽에서 가까이 와보면 얘는 결코 2는 안 돼. 근데 2로 가까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2.5에서 2.3, 2.1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는 거거든. 그런 값들이 이렇게 하나씩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얘가 0.5에 만약에 2.5라면 0.5의 제곱분의 1인 거고 2.3이면은 0.3의 제곱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뭐 2.1이면 0.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게 그냥 느껴지잖아. 그치? 얘가 그냥 느껴지니까 그냥 그 느껴지는 걸로 직관적으로 그냥 가셔도 돼요. 얘가. 그럼 이 값이 계속 커진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오른쪽으로 왔을 때 계속 커지는구나. 양의 무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값으로 가까이 넣어도 그 왼쪽에 있는 값으로 가까이 넣는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1.5에서 뭐 1.8, 1.9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0.5 제곱분의 1, 0.3 제곱 0.2 제곱분의 1, 0.1 제곱분의 1로 얘도 계속 커진다라는 게 느껴지잖아. 그럼 느껴지는 걸로 그냥 얘를 양의 무한으로 발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굳이 그래프 생각해보지 않아도 극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프를 떠올리는 거는 나쁜 습관은 아니긴 한데 그래프가 기억이 날 때는 그래프를 떠올리고요.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기가 힘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너희가 2라는 값으로 양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 상태만 봐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너희가 판단해봐도 괜찮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너무 초반에 배우는 애들인데 자 이것도 이제 하나만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너희가 x라는 값이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 혹은 음의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이럴 때도 이제 자주 쓰이는 몇 가지 공식들을 좀 알면은 편할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알려줄게요. 자 양의 무한으로 가까이 가고 음의 무한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x는 양의 무한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얘는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자, x는 a라는 값으로 가까이 오면 a의 양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지만 얘는 양의 무한이라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얘는 음의 무한으로 간다라는 건 왼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가 만약에 왼쪽에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 근데 결국에는 얘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 왼쪽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얘가 막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오른쪽이 어떻게 가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양의 무한으로 간다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계속 한없이 커질 때 가까이 가는 값이 있는가 그 상태만 너희가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면 얘는 함수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y가 점점 떨어지니까. 근데 0으로 가까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0의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떨어지는 방향이죠. 큰 거에서 작은 값으로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0의 우극한 쪽으로 fx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막 엄청 열심히 필기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그냥 잠깐 예시를 드는 거라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너희가 x가 양의 무한으로 간다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른쪽 끝만 보면 돼. 오른쪽 끝으로 갈 때 y가 어떤 방향으로 오느냐. 근데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 값이 만약에 b다라고 해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x는 양의 무한으로 갔을 때 fx는 b로 가까이 온다라고 말은 하죠. 근데 사실상 방향은 우극한이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거꾸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x는 음의 무한을 물어본다고 해. 그 음의 무한이면은 얘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하나씩 가져가면 얘는 계속 커지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fx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한다라고 그 대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의 무한인지 음의 무한인지는 너희가 방향만 보고 오른쪽 끝없이 가는지 왼쪽 끝없이 가는지 그것만 보시고 가까이 가는 값이 있으면 값으로 표현하시고요. 가까이 가는 값이 없이 상태면 상태로 표현하시면 돼요. 아, 근데 답을 쓸 때는 얘들아 이거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방향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극한 값을 구할 때는. 근데 저거는 그냥 그 합성함수 때문에 잠깐 연습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x가 무한으로 갈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 요거는 알아두면 계속 써먹을 거니까 이거는 외워두실 건데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분자는 상수로 일정한데 분모가 무한으로 커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 커져요. 그럼 이 값은 결국엔 나중에 뭐 만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값은 결론 0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느껴지시지. y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항상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갈게요. 만약에 상수인데 무한대분의 1이랑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좀 다르지.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야. 자,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가도 0의 우극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하나만 예시를 든다면 자, x를 무한으로 갔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인 거니까 0의 우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그래프가 상수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점점 커질 때 얘가 y값이 다 음수가 나오는 거죠. 무한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럼 얘는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 건 맞지만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음의 방향에서부터 그러니까 좌극한 방향에서부터 가까이 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다 0으로 수렴하는데 그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이 상수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y가 가까이 오는 이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거 그것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도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이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 x를 무한으로 보내. 그럼 얘는 계속 커지잖아. 3이라는 값은 어차피 작은 것이고 x가 엄청 큰 값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한다라는 거 느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2번도 보니까 무한으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란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이면 얘는 음수 방향으로 계속 작아지는 값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들어가는 값들이 계속 음수로 왼쪽으로 다가가는 값을 넣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인데 분모도 음수 쪽, 분자도 음수 쪽이니까 결론은 양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고 그냥 대답하면 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0의 우극한 방향에서 온다. 왜냐하면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답은 그냥 수렴값은 0인 거예요. 답은 그냥 0인데 방향을 굳이 나타낸다면 0의 우극한 방향. 혹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괜찮은 거야? 너희가 이제 극한을 한 번씩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밑에 있는 이런 풀이 방법으로는 최대한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 좌극한, 우극한, 했고. 그래서 뭐 얘도 했고요. 얘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극한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이거를 막 어렵게, 막 이거 밑에 뭐 그래프 같은 거를 떠올려도 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만약에 보시려면, x를 2로 가까이 보낼 때 x를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왼쪽에서 가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직관적으로. 그 오른쪽에서 가까이 보내면 이 x라는 값은 2보다는 무조건 큰 수죠. 2보다는 무조건 큰 수인데 되게 큰 수부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기는 하지. 그지? 계속 커지는데 2보다 더 큰 수에서 2를 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양이 무한으로 커지는 거고 반대로 왼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뺐으면 여기 있는 데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분모가 계속 소수점 0.5, 0.4, 0.3, 0.2, 0.1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무한으로 가지만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음의 무한으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랑 왼쪽으로 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발산. 근데 그냥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유리함수라는 게 너희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유리함수가 x는 2로 갔을 때 당연히 얘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모양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극한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바로 생각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2번도 x는 2로 이렇게 가까이 갈 때 얘도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오른쪽으로 가까이 오나 왼쪽으로 가까이 오나 얘는 계속 일정할 거야. 좌우가 일정하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좌우가 일정하지만 분자는 우극한으로 왔을 때는 결국엔 플러스 값이 계속 나올 거고 좌극한으로 왔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니까 얘 또한 극한이 없을 거야. x는 2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발산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 그린 것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상 너희가 이거를 극한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원래 어떻게 했어? 얘를 이렇게 나눴죠. 얘를 첫 번째 x는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x는 2의 우극한일 때, 두 번째 x는 2의 좌극한일 때 이렇게 나눠서 우극한이면 x는 2보다 큰 거니까 절대값은 x-2로 나오고 분자는 x-2.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 2의 좌극한일 때는 절대값이 음수로 풀리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는 걸 너희가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계산하고 극한 조사하지 말고 극한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필요에 의하면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너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우스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보면 얘는 2에 가까이 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2라는 값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 자꾸 너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 얘는 2보다 어쨌든 큰 값이니까 2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 2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 2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최대의 정수가 나올 거니까 좌변은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극한이 다를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너희가 절대값이 나오고 가우스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극한값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무조건 다 극한값이 없는 건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칠게요. 내가 다른 거 말고 리미트 x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있는 함수를 그냥 fx로 놔본다면 이것의 극한은 존재해. 아시죠?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함수의 값이 상수함수니까 마이너스 1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무조건 절대값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극한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발산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극한은 그런 것들을 항상 보면서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됐고. 자, 혹시 내가 너무 빠른 사람? 괜찮은 거지? 이렇게 대답들은.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 성질, 이거 극한 성질 너희가 눈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게 사실 디테일하게 봤을 땐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를 너희가 기억은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 극한 성질을 이게 나중에 이제 연속 함수까지도 연결돼서 이런 개념들이 또 나오게 됐었던 게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은 날지도 모르겠지만 함수의 극한 성질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얘는 이런 거야. 리미트 그냥 라지 L로 쓸게요. x를 내가 a로 가까이 보낼 건데 A로 가까이 보낼 건데 함수가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라고 칠게. 그럼 얘는 다항함수고 a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극한값이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하나씩 쪼개서 봤을 때 x는 a로 갔을 때 x제곱은 a로 수렴하고 x는 a로 한없이 갔을 때 3x는 3a로 수렴하고 이렇게 두껍냐? 자, 리미트 x는 a로 갔을 때 1은 당연히 1로 수렴하니까 이거 a제곱이에요? 얘랑 얘의 합이 이게 된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이치잖아. 그지? 자,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건데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얘네들을 이 함수를 전체를 두고 극한값을 구하나 아니면 쪼개서 구한 것을 나중에 더하나 그 값은 일치하다라는 개념이 이게 극한값 성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치하다라는 게 극한 성질인데 그게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에서도 성립하고 곱셈에서도 성립하고 나눗셈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성립하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이치. 그리고 요거 앞에 K가 있으면 K를 바깥으로 꺼내는 거는 그냥 어차피 극한값을 구하고 K를 곱하고 나서 극한값을 구하나 어차피 함수값으로 똑같을 거니까 이거다라는 건 그냥 당연한 이치야. 자, 당연한 이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게 아무 때나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각각 함수를 따로따로 떼어낸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이야. 따로따로 떼어낸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떼어놓은 게 얘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너희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나는 리미트 x를 양의 무한으로 보내볼게. 그럼 fx는 아시죠?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죠? 그죠? 그 다음에 gx. 자, gx도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지. 얘네들은 각각 발산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것을 두 개를 더 해버릴 거야. fx랑 gx를 먼저 더할게요. 자, 그럼 더할 때는 fx랑 더하지 않고 뺄게요. 자, 두 개를 뺄게요. 그러면은 빼면은 x제곱이 사라지면서 얘는 리미트
x는 양의 무한, 그러면서 얘는 2라는 상수함수로 바뀌니까 얘는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성립을 안 하잖아. 내가 얘를 뺐는데 얘가 발산이고 얘가 발산이죠. 아, 얘들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0 되는 거 아니죠? 그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바꿀게. 자, 이렇게 바꾸자. 됐나요? 그럼 얘 플러스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얘는 그거나. 똑같네. 그냥 빼기로 생각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뺀 거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는 2라는 수렴값이 있어. 그치만 각각을 봤을 때 얘가 발산하고 얘가 발산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두 개가 이제 발산하게 되면 각각 발산했을 때 임의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 조금 큰 무한이 있고 작은 무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 아,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한 예시를 들려면 이렇게 바꿀게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로 가자. 이게 더 낫겠다. 아니, 안 나. 똑같아. 에이, 별로 예시가. 그냥 원래대로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 얼마의 값으로 가까워지는지는 이건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각각 함수가 되게 적절한 예시 같진 않지만 각각의 함수가 이렇게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 성질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서로가 달라지는 값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하고, 극한값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은 이런 사칙 연산에 의하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의하여 극한을 분리해서 계산한 값이랑 똑같을 수 있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fx나 gx가 각각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극한 성질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없으면 아예 이런 것들을 써먹지 못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첫 번째 fx가 5로 수렴한다라고 써 있어. 그치? 그러면은 fx는 어쨌거나 수렴하는 함수야. x를 a로 보냈을 때. 자, 얘는 지금 기준이 x는 a에서 fx는 수렴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얘가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 거야. x는 a에서. 또 누가 수렴하냐면 2fx-3gx가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봐봐. fx가 수렴한 거고 얘랑 수렴한 거예요. gx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fx가 어쨌거나 5로 수렴하고 얘가 4로 수렴하는데 어쨌거나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 것은 얘네들끼리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뭐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떤 k라는 상수를 곱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식 있죠. 요거 1번식.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의미 저거야. 나중에 서술형에서 이런 거에서 갈릴 수 있거든. 자, 첫 번째 식에다가 내가 2를 곱한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빼버리면 2를 곱한다 빼버리면 2번 뭐랬니? 이게 뭐야? 2를 곱한 다음에 빼버리면 2fx-2fx 더하기 3gx가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1번식이나 2번식이나 어차피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얘가 극한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도 어쨌든 수렴하는 값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그럼 3gx도 똑같이 리미트 x는 a라는 상태에서 수렴하는 값이 있겠구나. 근데 그 값은 이게 지금 얼마예요? 10이고 얘가 지금 4니까 그게 6일 거다. 따라서 리미트 x는 a로 보내줬을 때 gx는 2로 수렴한다라고 찾게 되는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그냥 대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두 개의 함수가 애초에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던 두 개의 함수 얘랑 얘가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로 하여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야. 얼마 곱하거나. 그래서 이거 두 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풍산자 풍산자 Y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에 굳이 얘를 hx라고 좀 놓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 이유가 얘네들을 수렴하는 또 다른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hx를 그냥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항상 너희가 확인해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얘네들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13번처럼. 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지금 문제에서 x는 a에서 기억을 볼 거야. a에서 a에서 항상 저걸 먼저 보시고요. 그랬을 때 너희가 g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볼 건데 그 중에서 얘가 존재한대요. 그 다음에 얘도 존재한대요. 그래서 나는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놨을 때 1번에서 2번을 빼버리면 우리는 gx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존재하는 거에서 존재하는 걸 빼면 똑같이 존재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이렇게 기억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 니은도 보시면 x는 알파래. 얘가 왜 갑자기 알파로 보였냐. 양의 무한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양의 무한으로 지금 똑같은 상태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는 a라고 물어봐.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우선 물어보는 그 미지수가 가까이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거를 그냥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배운 그냥 단순한 극한 성질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이 기준이 다르죠. x가 똑같이 무한이라면 극한 성질로 푸는 게 니은이겠지만 얘는 가까이 가는 게 다르니까 극한 성질로 푸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돼. 그래서 이게 참거짓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얘는 지금 명제잖아.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포함 관계로 찾거나 아니면 얘가 틀리는 예시가 있거나 아니면 대우를 이용해서 풀거나 등등 그런 것들을 그대로 써먹으면 돼. 자, 그래서 보면 얘가 무한으로 갈 때 fx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으로 발산한다라는 힌트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0이 혹시 되지 않는 게 있는가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예시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 x를 무한으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랬죠. 얘는 항상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fx의 예시를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뭐 x분의 1이라든가 x제곱분의 1이라든가 x세제곱분의 1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근데 뭐 굳이 거듭제곱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x분의 1이 가장 심플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게 안 될 때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게 있는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안 되는 예시가 있는지를 찾는 거야. 그럼 이제 gx가 발산하는 게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발산하는 게 x도 발산이고요. x제곱도 발산이고 x세제곱도 발산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데 x라고 놔버리면 얘네들은 약분돼서 수렴하게 되고 어차피 0은 아니겠지만 안 되는 예시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만 놔도 안 되지. 이렇게만 놔도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얘는 1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만 예시를 잡아도 리미트 x는 a라는 값으로 보냈을 때 fx가 x분의 1이고 gx가 x면 얘는 상수함수가 되죠. 그래서 특정 값으로 보내도 무조건 상수함수는 그냥 1로 수렴하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니은은 그냥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처음 너희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는 게 좋아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또 볼게요.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 너희가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야. x는 a로 물어보는 게 x는 a로. 그럼 얘는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fx 수렴하고 fx gx도 수렴한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x를 1번 그 다음에 fx gx를 2번 그래서 너희가 gx를 만들 수 있는가 봤더니 얘가 만들어지려면 2번을 1번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2번을 1번으로 나눠야 GS를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얘가 나눌 때 주의해야 될 거, 분모는 0으로 수렴하게 되면 나눗셈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이게 성립하려면 리미트 x는 a로 분모에 들어가는 게 fx죠?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디귿이 맞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틀려요. 그죠? 조건이 없어서. 그래서 얘는 극한값 성질을 물어보는 건데 극한 성질을 얼핏 보면 성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자꾸 확인하면서 푸시면 되는 거. 13번 받고. 자, 요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는 사람? 넘어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너희가 잘 풀 것 같고. 얘들아, 지금까지 어렵니? 괜찮죠? 어. 원래 한 타임에 극한값 계산까지 다 할 것. 근데 뭐 이거를 내가 15분 안에 이걸 설명해 줄게. 15분 안에. 오래 안 걸려. 되게 이거 내가 빠르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극한값 계산. 자.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개념 하나만 자, 극한 계산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극한값 계산하는 거. 자, 너희가 극한값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특히 이 극한값 계산 중에서 부정형 극한값 계산 이렇게 배웠었을 건데 부정형 극한값 계산. 자, 이게 어떤 말인지만 그 의미를 조금 전달을 해줄게요. 우리가 극한값을 지금까지 앞에서 계산하는 것들을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하는 것들을 보니까 유형마다 조금씩 다 다른 느낌이 있지만 사실상 극한값 계산이 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극한값들이 있어. 자,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낼 건데요. fx가 x고요. gx가 x제곱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fx 더하기 gx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근데 fx가 무한으로 가잖아요. 극한이. 그지? x를 무한으로 보내면 그 다음에 gx도 양의 무한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양의 무한으로 가고 얘가 양의 무한으로 갈 건데 어차피 양의 무한으로 가고 양의 무한으로 가는 걸 더 해봐야 얘는 양의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양의 무한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인 게 확실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는. 자, 이게 확실하니까 얘는 이걸로 오케이.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다른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늘상 무한대일 거란 얘기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는데 fx랑 gx를 곱할게요. 그럼 이것도 보면 아까 극한 성질하고 극한 성질처럼 얘는 수렴하지 않아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다항함수로 봤을 땐 성립하는 거예요. 똑같이 fx랑 gx가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이 무한으로 가는데 얘 또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낼 때 x 세제곱이니까 얘도 양의 무한으로 간다는 거야. 즉 뭐냐면 무한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끼리 더한 거랑 무한끼리 곱한 거는 늘상 무한일 수밖에 없을 거야. 뭐 거기에다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한대에다가 내가 어떤 상수를 곱해요. 근데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3을 곱하게 되면 얘는 어쨌거나 양의 무한으로 갈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얘는 음의 무한으로 갈 거야. 그지? 자, 그만큼 얘 같은 경우도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도 어쨌거나 양의 무한이거나 음의 무한이거나는 이 상수의 부호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늘상 얘 아니면 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일반화된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를 거란 얘기야. 첫 번째로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만약에 앞에 있는 게 x제곱이고 뒤에 있는 게 x라면요. 얘는 벌써 들었네?
연아야, 지금 선생님 수업 중이니까 잠깐 대기하고 있어. 자, 얘가 앞에 거랑 뒤에 거 봤을 때 앞에 있는 것은 똑같이 내가 x에다가 1을 넣고 100을 넣고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것은 커지는 속도가 얘보다 빨라. 그러니까 왼쪽도 무한이고 오른쪽도 무한이지만 왼쪽은 엄청 큰 무한이고요. 오른쪽은 작은 무한이야. 그러면은 얘가 똑같이 x를 계속 키워나가는데 왼쪽에 있는 값은 엄청 커지고 뒤에 있는 값은 커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게 커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그냥 양의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앞에 있는 게 클 때, 앞에 있는 게 큰 무한일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앞에 있는 게 큰 무한이면 얘는 양의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x에서 x제곱을 뺀다 그러면 얘는 작은 무한에서 큰 무한을 빼는 거니까 얘는 음의 무한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치만 이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거도 무한이고 뒤에 거도 무한인데 제곱 이거는 이제 똑같은 크기로 봐요. 사실 뒤에 뭐 마이너스 1 같은 게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무한이라는 엄청 광범위한 큰 값에 1이라는 값은 진짜 보이지도 않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런 것처럼 크기가 같은 무한을 뺐을 때 실제로 얘를 빼게 되면 얘는 x를 무한으로 극한을 주더라도 얘는 1로 수렴하게 되거든. 뒤에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얘 같은 경우는 답이 세 종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양의 무한으로 발산할 수도 있고 혹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값이 하나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형 극한값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의 값이 나오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부정형 극한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봤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답이 3가지 형태가 나온다. 첫 번째, 큰 무한에서 작은 무한을 뺐을 땐 얘는 그냥 무한 정해져 있어. 얘는 작은 무한에서 큰 무한을 빼면 얘는 음의 무한이겠죠. 근데 무한과 무한의 사이즈가 같다. 자, 얘가 사이즈가 같다라는 것은 두 개가 차수가 일정한 거야. 차수가 같다. 크기가 같은 거 2차식에서 2차식 빼고 3차식에서 3차식 빼는 그런 아이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로 수렴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얘는 어쨌든 수렴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갈지를 이제 찾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 될 건데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물음표라고 넣을게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잠깐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런 거죠, 요런 거. 자, 그래서 지금 요거 23번에 있는 예시를 봤을 때 보면 어차피 뒤에 4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값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3차식에서 2차식을 빼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무한에서 작은 무한을 빼는 형태죠. 그죠? x를 무한으로 갔을 때 얘는 고민하지 말고 양의 무한으로 발산이야. 그죠? 자, 그런데 지금 2번과 같은 경우 볼게. 2번과 같은 경우 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3x 2차식의 루트를 씌우면 사실상 얘는 1차식으로 봐야 되죠. 그럼 1차에서 1차를 뺀 거니까 이거가 바로 무한 마이너스 무한인데 사이즈가 같은 무한인 거야. 그럼 사이즈가 같은 무한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부정형 말고 항상 확실한 거 배웠죠. 무한 더하기 무한은 무한인 거 알지? 그지? 이렇게 항상 확실한 거 아니까 왜 네모가 됐니? 항상 확실한 모양으로 얘를 바꿔주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을 변형을 할 건데요. 그 모양 변형하는 거는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걔를 먼저 할 걸. 내가 왜 이걸 먼저 설명했을까? 자, 그래서 부정형 중에서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고 이거 그 사이즈 같은 건 이따가 풀어볼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정형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얘가 3가지가 나와. 자, 얘도 3가지가, 아이고. 자, 얘도 3가지가 나오는 게
분모가 큰 무한대인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분모가 작은 무한대인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같은 무한대인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볼게. 첫 번째 것처럼 분모가 큰 무한대다. 자, 그러면 분자는 조금씩 커지는데 분모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커져. 그럼 예를 들어서 1분의 1 이렇게 되다가 2분의 얘가 10, 얘가 3이 되고 얘가 100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보면 돼. 그럼 숫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해요. 그럼 계속 변화하면 분자에 있는 값은 어차피 되게 작은 값이니까 보지 말고 분모에 있는 게 한없이 커지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 형태처럼 계속 커지다 보면 얘는 결론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큰 무한이면 얘는 결과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올 거고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작은 무한분의 큰 무한 같은 경우는 분모는 계속 커지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으니 분자가 계속 커지면 얘는 발산하게 되겠죠. 근데 이 분자의 이 발산의 형태가 양의 무한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일 수도 있어서 얘는 답이 이 부호에 따라서 양의 무한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일 수도 있어.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것처럼 사이즈가 똑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풀이하는 방식을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요거 예시로 볼게. 자, 지금 19번에 있는 것처럼 얘가 1번 같은 경우 보면 x는 1로 가까이 갈 때. 자, x는 1로 가까이 갈 때 옳지 않아. 잠만 이거 말고요. 다른 거 볼게요. 이거예요. 무한. 자,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지금 얘는 분모 분자가 2차. 그래서 얘는 크기가 같은, 사이즈가 같은 무한인 거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면 극한값을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극한값 성질에서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이거 따로따로 떼어서 봤을 때 얘네들은 수렴하지 않지. 그지? 따로따로 떼어서 봤을 땐 얘네들은 수렴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얘의 극한을 이렇게 분리해서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 숫자들이 수렴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모양을 변형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항상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 있는 식을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변형할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2 더하기 얘는 x분의 3 그리고 x제곱분의 2 그리고 5 더하기 더하기래 빼기 x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은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얘네들은 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어차피 0으로 갈 거야. 그럼 버려. 그럼 얘네들이 다 버려지면 남는 게 이거기 때문에 2분의 5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5로 수렴값을 찾는데 결론적으로 사이즈가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뒤에 있는 애는 어차피 다 0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으므로 개수분의 개수로 그냥 극한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죠?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밖에 이제 뭐 괄호 2번처럼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 같은 경우는 큰 무한이고 분자는 작은 무한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분모가 작은 무한이고 분자가 큰 무한이니까 얘는 발산이겠죠. 근데 얘가 앞에 3이 플러스기 때문에 양의 무한인 거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이 된다. 마이너스면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사실상 얘가 바로 1차지, 분모는 사실상 1차고 분자도 1차다. 그럼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도 그 사이즈가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이게 형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뒤에 있는 상수는 정말 작은 값이니까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개수분의 개수.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 이렇게 해서 수렴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구하는 거 이용해서 아까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요거요. 이것도 보면 아까 얘네들 사이즈가 같잖아. 무한대랑 무한대가 사이즈가 똑같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빼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빼기를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게끔 모양을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유리수래. 유리화죠. 가운데 있는 보호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유리화. 그래서 얘는 분자 유리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3x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 얘들아. 뒤에 건 어차피 시간 없어서 못할 것 같네. 내가 이게 에이. 그래서 분자 유리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분모는 그냥 그대로 이거 안 쓸게. 밑에 풀이 과정 있는데 얘 유리화 했죠? 그랬을 때 요거 분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요거에서 요거 제곱 빼주면 이제 얘가 3x만 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유리화를 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사라져 버리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얘는 분모가 1차 무한대, 분모도 1차 무한대로 바뀌기 때문에 개수분의 개수 비교해서 여기 뒤에 또 있구나. 개수분의 개수 비교해서 여기 1차항 계수 1, 여기 1차항 계수 1. 그래서 분모는 2로 수렴하고 분자는 3으로 수렴해서 전체 수렴값은 2분의 3. 이렇게 찾는 것들을 너희가 연습을 했었을 거야. 자,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들, 특히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찾는 건데 시간 관계상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이어서 좀 더 갈게요. 부정형 극한은 요거 두 가지 말고도 나머지가 더 있거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까지 받고 그 다음에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이어서 갈게.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